하는 우리들의 분석, 시사 분석. 안녕한가 전유혁의 안전 빵빵입니다. 자, 두 번째, 장외투쟁 한국당이 변했나? 진짜일까? 네, 두 번째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EBS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어요. 네. 우리 애가 변했다.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네. 우리 네. 아이가 달라졌어요. 제목 그렇게 뽑을 건데 그런데요. 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무튼 이제 한국당이 첫 대규모 장외 투쟁에 들어갔지요. 지난 토요일에. 네. 그런데 뭐 저는 광화문 꽉 메울 줄 알았는데 메우지는 못하고 이쪽 인도 쪽만 메웠더라고요. 광화문 메우려면 이제 한 10만 명 이상 동원하면 광화문에서 인도를 채울 수 없으니까 자동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광화문 점령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2만 명이니까 이제 뭐 이제 쉽게 말해서 한국당 주장 2만 명이기 때문에 네. 뭐 얼마나 된지 몰라요. 사실 원래 주최 측이 이제 좀 뻥튀기 합니다. 어디 단체나 그래요. 사실 옛날 광화문에서 100만 모였다면요. 저는 잘 압니다. 그건 20만에서 25만 명입니다. 한 많으면 30만. 광화문에 50명 이상, 50만 명 들어갈 수가 없어요. 100만 명이라면요. 다 앉아가지고 과거에 우리 월드컵 때 네. 모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한 50만 명 수준입니다. 네. 따닥따닥 앉았을 네. 때, 따닥따닥 앉았을 때 50만 명 수준인데 광화문에 뭐 100만 모였다는 건 다 솔직히 뻥튀기고요. 요즘 경찰이 이야기 좀 빗나갑니다만 이제는 경찰이 그냥 수사했는데 이제는 안 해요. 경찰이 정확한 거예요. 경찰은 딱 위에서 밀도 보고 한 평당 몇 명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광화문광장 계산 다 나오거든요. 평균적으로 아니 광화문 20만 명 정도입니다. 평균 넓이로 우리가 쾌적하게 서 있으면은. 그런데 이제 어제 어찌 됐든 2만 명은 모였다면 뭐 2만 명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어제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좀 네. 더 동원해가지고 네. 전 지구당이 246개인가 됐나요? 246개에서 100명씩만 모이면은 246개인데 네. 그래서 한 500명씩만 모이면 10만 명 채웁니다. 10만 명. 그래서 한 500명씩 버스 당원들 한 5대씩만 동원 한 뭡니까? 500명씩 모으고 이렇게 한 10대씩 동원해서 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야지 무서운 거 압니다. 그래야 보수도 동원할 수 있구나. 정치는요. 동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원이 어떤 면에서는 권력입니다. 좌파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동원력 때문이에요. 좌파들은 지금 호랑이 불면은 광화문 광장에 몇십만 명, 뭐 10만 명 모아냅니다. 그게 못한다는 게 이제 우리의 한계인데, 그런데 어제 좀 꽤 안타까웠어요. 네. 어제가 아니라 이제 그저께였죠. 네. 토요일이었죠. 계속 어제라고 이제 네. 그러시는데. 제가 시간이 멈췄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네. 아까 이제 성리모님도 막판에 가서 이제 확 빠지고 투쟁력이 너무 떨어지더라.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보니파스님이 한국당 데모 너무 어색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물론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다들 빨간 옷을 입고 나오고 다 이제 자기의 그 지구당에서 국회의원들 피켓을 든 거예요. 그걸 볼 때 국민들이 이제 가지 않더라도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니 무슨 저기 자기네 지구당 위원장 선거운동 하러 나왔나?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개 위원장 뭐 이렇게 국회의원이 연호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한국당 안에서 표를 만들었어야 됐어요. 뭐 문재인은 물러가라. 조국은 경질하라. 뭐 조현옥은 사죄하라. 뭐 이렇게 해갖고 국민들의 울분. 뭐 예를 들면은 그 손석희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어디까지나 보수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게 아닌가. 지구당 위원장, 국회의원 재선을 위해서 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정말 저는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 세븐스타님이 이제 전희경이 연설이 참 최고였다 이러는데 전희경 연설이 최고가 아니라 그냥 보통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다른 사람이 너무 못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큰 집회를 하려면은요.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짜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제 그 공화당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그 컨벤션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선할 때. 그때 이제 그 공화당에서는 맥케인이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오바마가 나왔어요. 저는 그때요. 맥케인이 이거는 100% 진다. 왜? 맥케인이라는 사람이 너무 훌륭한 사람인 거 아는데 왜 진다고 보냐 했으면은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그 말하자면은 뭐 루디라든가 뭐 하는 이제 빅딜들 거물들이 나와서 하는데 시간을 안 지키더라고요.
예를 들면 5분이면 5분 따박따박 지켜가지고 그 시간을 안 지켜야 되는데 줄줄이 늘어지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졌구나. 왜? 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그날의 영웅, 그날의 히어로, 그날의 대표를 해줘야 되는데, 후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 민주당 경선을 가보니까요. 오바마의 그 완전한 그 찬양 그 자체인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그 당시만 해도 같이 갔던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 공화당이 이긴대요. 그래서 제가 오바마가 이긴다고 천불 내기를 하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천불을 뭐 박진다, 뭐 조윤선 다 이제 받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국회에서 나타날 때마다 저만 보면 기둥들이 쏟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됐다, 안 줘도 된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 막 나와가지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연설 못하고 그 다음에 연설의 내용이 이제까지 보도에서 나온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나경원 의원은 언제까지나 북적북적 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공부했으면 새로운 이제까지 듣지 않았던 연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서 구경하던 그 시민들을 왜 끌어들이지 못합니까? 왜 빨간 옷으로 끝까지 가야 되냐고요. 저는요 그거 이렇게 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지켜봤어요. 유튜브에서 뭐 여러 채널에서 하기 때문에 정말 거기서 그 중계를 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로 사정이 열악해서 이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저도 이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속상한 게 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촛불이 어떻게 해서 촛불이 됐습니까? 시민들이 함께 했기 때문인데 그냥 시민들은 구경을 하면서 이러고 가는 게 정말 보이더라고요. 조아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감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니 그렇게 공부 잘하고 사시에서 그렇게 했으면은 그 정도 외워가지고 못합니까? 한 줄 보고 또 하고 한 줄 보고 또 하고 정말 안타까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네. 변하긴 뭘 변했어요, 개뿔. 근데 이제 MJ 한님께서 웰빙 정당이 길바닥에 나선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저도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MJ 한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좀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어떤 분이 뭐 황교안, 나경원 삭발했으면 그냥 대박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글쎄 뭐 두 분이 그럴 것까지는 않고요. 네. 어찌됐든 황교안 대표는 삭발해도 되지 않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가발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가발 아니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삭발 한번 탁 해갖고 가발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고. 아니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워낙에 미모가 또 경쟁력이니까 할 수 없지만 황교안 대표가 그 머리가 경쟁력은 아니잖아요. 좀 하면 어때요? 작가님. 네? 삭발과 대머리는요 금방 차이가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왜 그걸 못하냐고요. 지금 보면은요, 제가 이제 많은 외교관들도 알고 그러는데 좀 머리가 이렇게 주변 머리가 없어지면 아예 삭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 애들 그렇게 합니다. 미국 애들 멋있어요. 미국 애들은 좀 대머리가 있잖아요. 그럼 아예 삭발 네. 밀어버려요. 미국서는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리고요, 이 정말 자유한국당이 장애에 나간 게 신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치는요 야전이에요. 정치는 들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근데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지금 우쭈쭈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요, 지금 이제 좌파 독재가 점점 무섭게 가고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지금 좌파 상황이잖아요. 독재가 이렇게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 상황은 뭐 단순히 우리가 의회에서 뭘 한다, 선거법 이 문제를 떠나서 좌파 독재가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었죠. 좌파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이런 전체주의, 좌파적 사고로 모든 걸 똘똘 뭉쳐서 몰아붙이는, 이런 게 전체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좌파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투쟁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투쟁도 해야죠. 할 건 할 거고, 하지만 장애 투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왔다.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걸 이제 전략적으로 방금 보니까 연락도 금방 했었다고, 이번 행사에 대해서. 게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국회의원들 팻말도 무슨 전당대회입니까 그거? 그러니까요. 그건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해요. 전당대회에서는 지구당별로 자기 세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건 아니고 그 피켓 만들 돈에다가
문 정권 퇴진하라 이런 거 쓰고 나오는 게 낫지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위원장 뭐 저기 국회의원 이름 넣는 게 말이 돼요. 네. 그건 뭐 자기들끼리 그럼 지역에서 해야죠. 그건 지역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라일라 향기 말씀이 맞아요. 국민과 함께 길거리를 나서야 되고요. 국민들하고 그러면서도 저는 좀 얄팍하다고 보이는 게 태극기 부대하고 이제 섞이지 않으려고 분리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 아니 태극기 부대가 무슨 전염병 부대입니까? 저는요 태극기 부대에서 물론 이제 우리하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생각이 같지 않은 분도 있지만 거기에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엄동설안에 나온 분들의 결기는 자유한국당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분들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네, 다 그냥 함께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분리시키려고 난리를 쳤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저게 정당인가? 정당이라는 건요 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진짜 뭐가 무서워? 그분들이 뭐가 그분들이 무슨 전염병자냐고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그분들은 진짜 나라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MJ 한님께서 공천 받으려고 하는 사람 다 삭발해라. 무슨 뭐 전사 10명 내세웠다 하는데 그 사람들 10명 내세워갖고 명단만 부르면 뭐해요? 나와갖고 진짜 삭발이라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라는 게요. 너무너무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뭐 4.19 때 사람 죽이고 총선 당이라고 박강호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말 듣고 깨갱하고 있을 거냐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토론을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4.19 때 총을 쐈다 하고 그냥 쐈으니까 그러면 거기는 이승만 정권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한국당은요. 그때 민주화 운동을 했던 두 파벌 신파 구파가 있지 않습니까? 신파 구파가 있는데 구파 그러니까 이른바 김영삼 세력이 와 있어요. 절반 그 세력이 거기에 민주화운동 했던 세력이 두 세력 가운데 한 세력이 여기에 와 있고 한 세력이 지금 그쪽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총 쐈던 그건 역사를 모르고 정당사를 모르는 무식한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반발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하고 있으면 그건 아닌 거죠. 아무 말도 못하고 깨갱하고 소나무님이 찬밥 더운 밥 가릴 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우파라는 가치 아래서 다 뭉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리고 뭐 태극기 부대 뭐 하고 분리하겠다 이러니까 죽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요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왜? 노무현 정권 때 제가 장애 집회 참 많이 가갖고 저처럼 장애 집회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는 그리고 길바닥에서요. 그때도 이 서정갑 대령 뭐 이렇게 국민행동본부 서울역에서 할 때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요. 그 세력하고 섞이지 않겠다고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때 저는 나가서 연설했습니다. 왜? 저는 그분들의 진정성 애국 세력으로서의 그분들의 역할을 믿었기 때문에요. 서정갑 그다음에 조갑재 이 분들이 시청 앞에서 30만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비서실장했던 이병환이라는 사람이 노무현 정권 때 뭐라고 했냐면 제일 무서웠던 사람이 조갑재와 서정갑이라고 했어요. 아니 지금 그때도 그렇게 꼬립 내리고 우리는 저 사람하고 달라요. 뭐 극우 세력이라고 오히려 그냥 돌을 던지던 한나라당이 이제는 또 태극기 세력하고 분리한다고? 저는 그래서 웃고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니들이 진짜 그럴 자격이 있나. 아까 오광수님이 칭찬을 해야지 왜 비난을 하냐. 저 칭찬 절대로 못합니다. 오광수님. 저는 그 현실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고 제가 정치했을 때 저는요. 그 국민행동본부 나가갖고 애국가 부르고 연설하고 다 했던 사람이에요.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무슨 저한테 칭찬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저는요 겪었기 때문에 칭찬 못해요, 여러분. 아유. 네, 아무튼 어찌됐든 한국당이 더 잘하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저 잘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당이 사라지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전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 왜 아이디어를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냐고요. 어디서 맨날 하던 그냥 저기 소리 지르고 뭐 그냥 그 내용도 좀 고쳐가지고 좀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이 장애 집회를 하면은 뭔가 새로운 걸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유. 예를 들면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샤우팅을 한번 한다든지, 예. 저는 그거를 좀 했으면 했어요. 제가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의 싱어들이라든가 연예인들이 일본에서 왔다가 우리나라에 오면 완전히 기절초풍합니다. 일본은요, 막 싱어들이 이제 막 빅스타들이 막 노래 부르고 그래도 이데스네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완전 떼창을 하고요.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진짜 애국가도 지금 애국가 안 부르는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애국가를 막 떼창으로 어린이 한 명이 그 왜 우리 88 올림픽 때 이렇게 굴리기 하는 것처럼 시작해서 어린애 한 명이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초등학생 나오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 나오고 이러면서 그냥 막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국가를 열창하는 눈물 퍼레이드 애국가를 한번 한다든지, 그 다음에 태극기를 가지고요. 우리는 이 태극기를 바로 들었다. 이러면서 태극기에 대해서 바로 드는 정당이 자유한국당이다. 아니 이런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퍼포먼스를 벌이고 이래야지. 이게 뭡니까? 우리가 나경원은 뭐 북적북적, 그 다음에 김정은 대변인, 뭐 문재인, 황교안 그 대표 한 말 외워요. 우리가 다 외워요. 뭔가 새로운 말, 새로운 세리프, 새로운 정치적인 담론, 이거를 제시를 해야지. 이게 뭡니까? 아유. 네. 그러니까 좌파가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잘- 성림원님 정말 애국가만 제대로 불러도 하나가 됩니다. 자, 네. 더 잘하기를 바라고요. 네. 자, 저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서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독재 정권 철수 타도를 외치면서 텐트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거기서 텐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한번 당을 지휘하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황교안 대표는요, 저는 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언을 들으는데 지방 돌면서 대통령 되기도 전에 플레이 하지 마시고요. 진짜 텐트 안에서 삭발하시고요. 뭐 지금 배지도 안 다루셨는데 내년에 어디든지 보내주면 뭐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대통령 되는데 무슨 배지가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광화문에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시민 만나고 좌파 독재 타도 이거 외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듭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세상인데요. 이렇게 기가 찬 세상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을 지르는 것, 그게 정치인의 몫입니다. 횃불을 드는 것, 그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갈 길입니다. 그럼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열받네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아라 대한민국 만세.